오늘 그 이재용 아나운서하고 그동안 계속 해왔던 네. 돈바람이 오늘은 사람이 바뀌었어요. 네. 깜짝 놀랐을 텐데 훨씬 더 젊고 네. 잘생기고 재밌고 그래서 우리 김환태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MBC에서도 유쾌하고 재치있는 진행으로 스포츠에서 아주 인기가 많았는데 유튜브로 함께 됐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한태입니다. 뭐 훨씬 젊은 건 아니고요. 한 3년 정도의 후배이기 때문에 이재용 아나운서보다 그동안에 이제 이재용 아나운서가 돈에 너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네. 계속 있다 보면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에는 돈에 빠지고 싶은 남자였는데 오늘부터 이제 돈에 빠진 그런 남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한테는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고 많이 배워가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돈에 대해서 궁금한 거 많으실 거 아니에요. 왜 스리생법에는 의사분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저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재밌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스포츠 중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딱 이 구조가 제가 이제 캐스터 네. 그리고 해설자 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네. 제가 이 23년 동안 아나운서 생활하면서 스포츠도 오래 했는데 역시 중계에서의 최고 좋은 건 호흡. 제가 탁 던지면 탁 받아주시고 예? 우리 잘 되잖아요, 그죠? 예, 오늘도 이렇게 재미있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시장을 잘 가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유 시장 가서 맛있는 반찬 해 먹으려나 보다 하는데 그 시장이 아니고 주식 시장을 잘 갑니다. 근데 요즘 요 한 놈이 놈이라 그러면 안 되겠다. 아마 유튜브니까 아무튼 이 친구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막 6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가 하면은 별다른 호재 없이 그냥 주가가 급등하기도 하는데 그게 누구냐? 우선주라는 친구예요. 성이 우시네. 이름이 선주, 우선주. 예. 이 우선주라는 놈이 지난 6월 10일 기준으로 한국 거래소를 통해서 보니까 네. 이달 들어서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을 찾아서 1등부터 3등까지 봤더니 전부 다 이 우선주예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최고 상승률은 삼성 중공업 우선주가 지난 2일, 2일부터 한 열흘간이죠. 그러니까 2일부터 10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올랐나 봤는데 주식 거래가 된 6일 동안에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얼마나 올랐어요? 지난달 대비해서 379.8%. 그럼 거의 뭐 400%나 마찬가지인 그렇죠. 거죠. 야, 어떻게 400%로? 열흘 만에 내뱉던 거죠. 야, 나 보너스 400% 받았다는 건 들었어도 이렇게 400% 치고 올라갔다는 건 처음 듣습니다. 예. 근데 이것만 그런 거 아니면 다른 우선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현대 BNG 스틸 우선주도 129.7%, 일양약품 우선주도 113.97%, 뭐 웬만하면 다 50% 이상 우선주가 급등을 했어요. 이 제가 요즘에 이제 암만 지금 주식 시장이 화랑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주식들이 20% 이렇게 올라가기도 힘든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아까 삼성중공업은 거의 400%. 야, 나머지 것들도 100% 이상씩 오른 것들이 많은데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여지껏 투자를 하면서 보통주만 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우선주를 들어는 봤습니다만 얘가 정확히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모르거든요. 아마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도 그래 나도 우선주 들어만 봤지 그 무한 놈인지 몰라 이런 분들 계실 거라고 설명 좀 해주세요. 주식 시장에 상장돼 있는 주식을 첫 번째 이제 보통주라고 하는데 네. 이 보통주는 그 주주총회에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의결권이라고 하는데 의결권 한 주당 한 개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보통주라고 하는데 이것과 별개로 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목적으로 별도의 주식을 상장할 수 있는데 이게 우선주예요. 의결권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또 다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주의 특징은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배당을 보통주보다 더 많이 줘요. 보통주가 10만 원 한다면 이건 한 8만 원 정도 하니까 의결권 없으니까 의결권이 없다는 얘기는 경영자가 뭘 해도 내가 아무 소리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는 경영자도 갈아치울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결권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대신에 네가 조용히 있어주면 대가로 배당금 많이 줄게. 이게 이제 이게 듣고 보니까 제가 딱 좋아할 스타일이네요. 제가 누구 삶에 간섭이 별로 안 해요. 근데 나한테 돌아오는 게 맞는 게 좋은데 딱 이게 저한테 맞는 건데 근데 문제는 들어보니까 의결권은 없다. 근데 이제 배당은 더 준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만 주가가 뭐 10일 만에 100% 이상 넘게 상승하고 이 이유가 궁금하네요. 이게 특징은 알겠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올라갔는지. 김한태 아나운서 아주 좋은 태도야. 이런 식으로 궁금하고 이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 이게 궁금증이 많아야지 발전을 하는 겁니다.
저 듣는 사람도 그 김한태 아나운서 똑같아요. 그 생각을 네. 할 거예요. 네. 우선 일단 주가가 오를 때는 오를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우선주 중에 주가가 오를 만한 호재가 있었던 종목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삼성중공업의 경우는 23조 6천억 규모의 카타르 LNG 그 액화가스 천연가스 선이 있죠. 네. LNG 선. 이걸 수주를 받았거든요. 그 뉴스에서 봤습니다. 100척이라. 야, 100척. 야. 100척 수주를 받았으니까 삼성중공업 공장 라인이 돌아갈 때 어마어마하게 중국은 몇 척 안 줬대요. 그렇죠. 아, 좋은 친구들이야, 그 친구들이. 그렇죠. 우리나라에 대해서 네. 호의적인 거죠. 고의적인 친구들이야. 아, 그러니까 가까이 이게 가야겠다. 들어왔으니 당연히 중공업 주가가 뜰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보통주는 지난 27일부터, 그러니까 지난달 27일이니까 5월 27일부터 지난 6월 3일까지 60% 상승은 끝났어요. 근데 우선주는 아직까지 상한가 행진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게 거의 404배가 떠버린 거죠. 그렇군요. 그 일양약품 같은 경우도 이제 자체 개발한 네. 국산 신약 수펙트라는 이게 그 신약이에요. 근데 이게 러시아 정부로부터 그 임상의 유효성을 허가를 받아서 3상까지 그 승인을 받았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으니 이 러시아 같이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많으니까 거기에 이걸 사용하면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거니까 일양약품으로서 대박이 난 거죠. 그렇군요. 이것 때문에 뜨는 거 맞아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한화 같은 경우는 지분을 가진 회사가 그 한화의 아들이 그 지분 가진 니콜라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아, 그것도 소식 접했는데. 그렇죠. 뉴스에 나왔죠. 야, 인생 한 방이구나. 내가 그런 생각했다니까요. 그렇죠. 하룻밤에 1조를 벌었 그러니까 말입니다. 1조를 벌었으니까 그게 어디로 영향을 미쳐요? 한화에 영향을 미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화에는 확실한 호재가 된 거죠. 우선주 뜨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쌍용량이 같은 우선주는 최대 주주가 우선주를 집중 매입을 했대요. 전량 매수했으니까 주가가 끌어올라가는 거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이거 오르는 거 맞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원인이 있기는 있었네요. 인상의 네. 원인이 있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오르는 거. 아까 뭐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0% 가까이 올랐으니까 이렇게까지 오르는 게 맞느냐 이제 이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 오를 만한 친구가 오른 건 우리 인정해. 네. 그런데 오를 만한 이유도 없는데 왜 꼴뚜기 같으면 망둥어도 뛴다고 그거예요? 그렇죠. 이게 네. 1999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관련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무슨 닷컴 들어가면 닷컴 주식은 무조건 다 올라가는 거야. 다 올라갔어요. 야. 그때 디지털 조선이라는 데는 디지털 조선은 IT 회사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상한가를 쳤어. 그게 상한가를 쳤었어요? 네. 야. 근데 이해가 안 되죠. 어. 똑같아 지금. 우선주라는 말만 들어가면 네. 뜨는 거예요. 일부 우선주는 그 일부 우선주가 주목을 받으니까 딱히 호재가 없는 우선주도 수급이 이게 몰리는 거예요. 이게 살려는 사람들이 많이 드러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몰리면 상한가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군요.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주가 급등이 되니까 그 금융당국에서는 이게 너무 급등이 되면 일시정지를 시키거든요. 그렇죠. 거래정지를. 거래정지 시키는 것을 6일날 거래정지가 될 걸 5일날 예고를 했어요. 6월 5일날. 그랬더니 게시판에 다른 우선주 찾으러 가자 라는 게 떴다는 거예요. 거의 무슨 유행처럼 그냥 우선주 찾아다니는 게 그냥 그렇죠. 아.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날 그 현대 BNG 스틸하고 유한양이 우선주, 일양약품 우선주, 금강공업 우선주가 다 상한가를 쳐버렸어요. 거래정지 당일인 그 9일에는 SK네트워크스 우선주, 뭐 KG 동부제철 우선주, 네. 신풍제약 우선주, 일양약품 우선주, 하나솔루션 우선주가 상한가를 쳤어요. 야, 이 상한가가 저 인생에 아직까지 한 번도 맞이해 본 적이 없는데 무슨 상한가가 그냥 동네 개 이름이야. 그냥 싹 상한가가 막 치고 올라오는 건데 그렇죠.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이 상한가라는 게 주식시장에 확실한 재료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재료도 없는데 지금같이 어려운 시장에서 팍 올랐단 말이에요. 이유가 뭔가요? 첫 번째 이제 아주 공격적인 질문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이건 네. 참 생각을 해보면 이게 아무래도 상승장에서에 대한 순환매 네. 전부 다 올라가니까 저평가된 게 어디 있지? 이걸 찾아대는 순환매. 두 번째는 배당 매력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지금부터 이제 배당 매력이 높은 그런 주식이 뜰 것이다. 이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순환매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면 네. 코로나19 쇼크 이후에 지난 4월에서 5월 동안 변동장으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주식을 찾아 나선 거예요. 이게 뒤늦게 이제 주목을 받은 게 바로 우선주가 되는 그렇군요. 거죠. 예. 코스피 증시가 저점인 상태에서 3월 19일 날부터 지난달
5월달 말일까지 39.24%가 올랐거든요. 근데 우선주는 약 28%밖에 안 올랐어요. 약 한 11%더 적게 올랐으니까 올라갈 찬스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순환매가 어떻게 되냐면 헬스케어가 처음에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언컨택트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반도체, 금융 이렇게 갔다가 이번에 우선주가.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약간 좀 이해가 돼요. 네. 배당 네. 그리고 순환매. 근데 이제 배당과 순환매가 또 메리트로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약간은 그래도 좀 비이성적인 이 상승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객관적으로 보실 때 너무 빨리 오는 거 아니에요? 높은 배당률에 대한 생각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지수 상단에 제한 박스권 상단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 주가의 상승에 따른 수익률보다는 배당 수익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그게 더 매력적이 나타났겠죠. 그래서 우선주가 떴는데 사실은 최근에 주가가 급등한 우선주의 공통점은 시가총액이 작아요. 그러니까 우선주하고 보통주하고 보면 보통주의 시가총액이 많은데 비해서 우선주를 조금밖에 발행 안 했으니까 그렇죠. 시가총액이 예. 작겠죠. 그 다음 유통되는 주식수도 작아요. 그 다음에 주가가 저렴해요. 이 세 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주 같은 경우가 아까 좀 발행이 적으니까 일반인들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네.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하기 전인 지난달 29일에 보면 시가총액이 62억에 불과해요. 62억이 4배 떴으니까 거의 그- 300억? 그렇죠. 300억이 넘게 돼버린 거죠. 시가총액이. 만약에 한 번 또 떨어지면 계속 곤두박질 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조작이라고 하는 건 해놓고서 몇 명이 쫙 올라오면 그다음 발 빼면 되는 거니까. 하한가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어. 그러면 하한가로 물량이 빠지니까 이게 뭐 웬떡이 하고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 계속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를 입는 거죠. 근데 일양약품 우선주 같은 경우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일양약품 우선주가 지난 6월 8일 그 상위 20개 계좌를 조사해 봤더니 네. 이 20개 계좌가 이 종목을 집중 매수한 게 약 30.25%. 전체 그 일양약품 우선주를 산 사람 중에 20개 계좌가 이걸 약 30%를 가지고 흔들어 버렸다는 네네.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얘네들이 장난치려면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우선주를 투자할 때 제일 주의할 게 비이성적인 급등 우선주는 대개 얼마 못 가서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선주는 투자할 때 그렇군요. 일시적인 급등은 항상 조심해라. 이 부분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이게 이제 들어보니까 우선주의 어떤 특징 그리고 또 위험성을 알 수가 있었는데 이 보통주와 비교해 보면 우선주가 왠지 좀 끌리는 느낌이 사실 이제 뭐가 우선한다는 그런 느낌이 그쵸. 있으니까 정말 반반 위험과 그다음에 매력이 섞여 있는 듯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네. 우선주를 매수하는 투자자는 주가 급등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렇군요. 대부분 알아요. 네네. 그런데 우선주를 매수해요. 왜 그러냐면 투자의 그 고전 경제학에선 더 멍청한 바보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산 거보다 더 비싸게 살 더 멍청한 바보가 기다릴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떠넘기면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그 우선주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무슨 이론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더 멍청한 바보 이론. 더 멍청한 바보 이론. 나도 바보인데 더 바보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 거기다 떠넘긴다. 그게 이제 폭탄 돌리기죠. 네. 좋다. 그다음 이제 내순 소음이 여기서 터져버리면은 그냥 그렇죠. 끔찍하네요. 그러니까 우선주 투자는 폭탄 돌리기의 끝을 알 수 없는 네. 거와 똑같이 지금 우리나라의 우선주는 투자할 때 그럴 조짐이 분명히 보인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심하라. 근데 이제 외국도 이제 우선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통주와 우선주의 어떤 괴리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네. 제가 듣기로는 외국은 그게 조금 덜한데 우리나라는 그게 굉장히 좀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우선주를 투자하는 대체적인 이유는 9월에서 12월 사이에 배당 직전에 배당금을 좀 많이 받겠다 이런 생각으로 우선주를 투자하는 게 정상적인데 그렇군요. 이게 이제 투기 목적으로 활용해버리는 순간 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그렇습니다. 될수 있죠. 여러분들도 늘 이제 고민하셔야 될 게 그래 늘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뭐 이상 현상이 확 발생을 했어. 그럴 땐 뭐가 있는 거야.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잘 타는데 나도 저기 가서 활 타야지 그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점을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 오늘 우선주 투자의 매력과 이제 주의할 점을 다뤄봤는데 제가 항상 좋아하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알림 설정 요것도 잊지 말고 해두시면은 저희를 아주 반갑게 맞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저희가 틈새를 노리는 부동산 투자. 이게 투자자들은 역시 틈새를 노리죠. 선수들도 이제 틈새 안 놓치거든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기대해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또 반갑게 여러분들께 클래식한 인사 말고 젊은 인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